푸른 바다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청풍호반. 청풍호는 1978년 충주 다목적된 건설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하지만 5개면 61개 마을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수몰될 위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아 문화재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53개의 우리 문화재가 모여있는 곳, 청풍문화재 단지입니다. 청풍문화재 단지의 입구는 파령로입니다. 수몰되기 전 청풍의 관문으로 사용되던 건물로 문을 들어서면 천장에 익살스러운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이 호랑이는 왕의 스승인 왕사 천공 스님이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청풍해와 지세를 보니 머지않아 이곳이 큰 수해를 당할 운명이라 호랑이를 그렸다고 하는데 호랑이 그림을 보면 마을 쪽에 머리를 두고 마을 바깥쪽에 꼬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라고 하지만 능맹성은 없어 보여요. 이 마을에 마을 주민들의 사람들의 그 순수한 이미지를 호랑이도 그 용맹성은 보이지 않지만 순수한 이미지에서 순한 호랑이의 얼굴을 상징했고요. 호랑이가 배설을 마을 밖에 해서 마을 밖은 기름진 땅이 되고 마을을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전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이야기처럼 청풍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떠나게 되었으니 어쩌면 전설이 이루어진 셈이 아닐까요? 파령루에 올라보면 현판이 있는데요. 파령루는 숙종 때 구사 이계웅 선생이 현덕루이라 하였다가 고종 때부터 파령루라 불리게 됩니다. 파령루란 8팔, 을풀령, 다랑루, 8가지 경치를 시로울풍 누각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이곳에 청풍 부사를 지내신 임치상 선생께서 청풍의 팔경을 시로 읊어서 시의 제목이 걸려 있습니다. 8가지 제목이 걸려 있는데 이 제목을 쫙 펼치면 마치 8폭짜리 한국화 병풍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의 시기예요. 관청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그래서 파령루를 나와 걸어가다 보면 금남루가 나옵니다. 금남루는 1825년 순조 때 지어진 것으로 도읍부 절제하문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데 도읍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누각 아래엔 문이 3개 있는데 가운데 문은 부사가 다니는 출입문이고 양쪽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던 문입니다. 금남루를 지나면 금병원이 나오는데 숙종 때 부사 오도일 선생이 만든 건물입니다. 동원은 동쪽에 있는 행정청이란 뜻. 저 밑에 사진은 여기 초대 오도일 부사의 초상화가 저 밑에 보면 걸려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또가 여기서 집무도 하시고 좀 쉬시기도 하죠. 다 업무를 보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사또의 방이 따로 있어서 집무실로 이용했던 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안 건물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단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국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동원의 건물은 색깔을 칠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 피땀 흘려서 세금 걷어 모은 걸로 부사가 업무를 보는 그런 기관에 화려하게 색깔을 칠하지 않겠다. 그래서 청년 결백을 상징하고요. 백성의 세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동원은 단청을 하지 않았다는데 만약 하더라도
벌레 먹지 않게 하기 위한 갓칠 단청 정도만 했다고 합니다. 동원 옆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서 있는데 이 건물은 은청각입니다. 퇴계 이양 선생이 단양군수로 있을 때 은청각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영빈관처럼 귀빈을 모시던 곳입니다. 은청각 옆에는 커다란 누각 한병로가 있습니다. 주로 연회 장소로 썼던 건물인데 고려 충수왕 4년인 1317년 청풍이 현에서 군으로 승격하면서 지은 건물입니다. 세워진 지 700년 다 되어가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병로는 찰 한자, 푸른 벽자를 써서 차고 푸른 누각, 시원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병로는 보물 제528호로 우리나라에서 3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독특한 형태의 누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독특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문화재 단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병로예요. 그야말로 찰한자의 푸른 벽자, 그야말로 얼마나 시원한 누각이었는가를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론 현판은 우암 송시월 선생의 친필을 이제 걸은 거고요. 우리 한병로가 보물로 지정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전국 어디를 가나 누각이나 그런 정자나 모습을 많이 보는데 2층 높이로 돼 있어서 아래층에 사람이 서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높이면은 이제 2층으로 돼서 누각이라고 합니다. 2층이면 누각이에요. 1층이면 정자에 속해요. 우리 한병로는 2층 누각인데 이곳은 또 하나의 날개 지붕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누각에 오르시는 분의 신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 누각에 들락거릴 때 오르내리실 때 용이하도록 또 하나의 날개 지붕을 두어서 날개 입자를 써서 임랑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두 나무가 맞닿아 있다가 서로 합쳐져 한 나무가 된 사랑의 나무 열리목, 5손가락을 벌린 듯한 소나무, 또 S라인 벚나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청풍 망월산성은 망월산 정상에 쌓은 495m 작은 성입니다. 청풍은 고구려의 사열이현이어서 사열이 산성으로도 불리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문무왕 때인 673년에 사열산성을 더 늘려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 축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풍 망월산성에 오르면 청풍문화재단지와 아름다운 청풍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안에는 청풍 석주 열애입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대광사 절입구에 서있던 불상이라고 하는데 수인은 심우외인,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위안을 주는 수인으로 인도의 초기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수인입니다. 이 불상은 신라말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불상이지만 이마에 백호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고 목에 인간의 번뇌, 업을 상징하는 세 줄의 주름 3도와 통견 두른 모습이 정교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발 앞에는 검은색 돌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돌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돌일까요? 돌은 자기 나이만큼 돌리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돌인데요. 등남을 기원할 수도 있고 한 가지씩만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돌입니다. 나이만큼 돌리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돌. 청풍문화재단지를 찾으시면 한번 여기서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한켠에는 수모를 피해 이곳으로 이전된 고가들이 여러 채 보관되어 있습니다.
생활용품도 그대로 전시된 한옥연구의 좋은 사례인데요. 2003년 태풍 매미로 기와가 다 날아가 기와만 바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청풍 후산리 고관은 지어진 지 150년에서 200년 된 기역자 형태의 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기둥의 문패를 볼 수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은 초대 재헌 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이 집에서 눈여겨볼 것은 먼저 마루입니다. 우리